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념들을 썰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XOR이라는 우리가 연결주의의 그 한계점을, 기호주의가 지적하는 연결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XOR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연결주의 학자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또 다른 컨셉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둬서요, 여기에 대한 연결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가중치의 벡터를 구하자.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연산이 이렇게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연산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건 지난 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은 어떻게 그러면 연결 강도를 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마지막에 기존의 헵의 러닝스 룰이라고 하는 단층 퍼셉트론에서의 연결 강도를 구하는 소위 이제 곱하기 방법으로는 이 여러 개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학습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 멀티레이어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연결 강도를 우리가 최적화를 위한 연결 강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어떻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자, 실제 값하고 출력된 값하고의 우리가 그 차이를 오차라고 그랬잖아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연결 강도를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게 풀어야 될 숙제였던 거죠. 당시에 우리 그 연결주의 학자들이요.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 연결 강도를 그러면 조정해서 오차를 줄여보자라는 아이디어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오차 공면의 기울기를 연결 강도를 구한 뒤에 기울기에 따라서 이것을 내려가는 이런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아주 새로운 컨셉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레디언트 디센딩, 즉 경사 하강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뭐다? 경사 하강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이론이 자, 다층 퍼셉트론에서의 오차에 줄이는 연결 강도를 구하는 핵심 기술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사하강법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컨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경사하강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X가요, 여러 연결 강도로 이렇게 그 웨이트를 받아서, 이 W 웨이트입니다. 웨이트를 받아서 출력 노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출력 노드는 어떻습니까? X를 비롯한 지금 여러 노드에서 신호를 수신해서 합산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것을 합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값을 활성화함으로써 네, 우리가 그 최종 출력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과 정답, 소위 이제 정답이라는 건 여기서는 목표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구하는 이 타겟 T는, 자, 정답은 목표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요 목표값의 차이를 우리가 제곱을 해서 오차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일반적인 방법이죠. 예, 그래서 오차 제곱함, 오차를 제곱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때 출력 노드의 출력값 Y. 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요 Y는요. 자, 요렇게 공식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요게 되는 거죠. 지금 오차 계산에. 자, 그래서 오차 2 에러라고 하는 요것은요. 자, 요렇게 결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요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기울기를 계산하는 요 계산 방법은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좀 복잡해요. 자, 일단은 제가 함수, 지금 펑션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요. 요 오차 연결 강도 W. 자, 이 웨이트를 경사강으로 지금 제시한, 자, 이 웨이트를, 자, 뭐 한 거냐면 요게 편미분한 거예요. 자, 편미분한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 뭐 외우실 분들 외우시고요. 뭐 저라면, 예, 외우진 않겠습니다. 저는 컨셉이 더 중요하니까요. 응용하는 학자니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요 편미분은 어떤 게 되느냐? 경사하강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사하강, 소위 이제 기울기를 이용하면 연결 강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미분된 값을 우리가 안다면요. 자, 우리가 x 출력값하고 y 출력값의 목표값, 즉 타겟이죠. t 값을 이용해서 이제 좀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컨셉 자체는. 그래서 사용했던 계단함수 자체가 사실은 계단함수는 우리가 어떤 함수였나요? 자, 이게 너무 극단값이죠. 계단함수는 초창기의 펄셉트론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런 값이었는데, 자,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된 게 계단함수였죠. 계단함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분을 하게 되면요. 자, 이 미분되는 곳에도 값은 항상 0이 돼 버립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요 기준값 요 지금 경계선이 0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언제나 0이 돼 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미분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건 얘는 지금 미분값이 0이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새로운 활성함수가 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활성함수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그모이드. 자, 그리고 시그모이드가 사실은 이 형태 자체는 러지스틱 함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은. 자,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그 계산하는 함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형태나 컨셉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계단 함수는 여기 지금 요 0 값이 보이죠. 요 가운데가 지금 0이잖아요. 요 0 값에 수렴해서 미분을 해도 항상 값은 0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자,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이 지금 시그모이드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곡선이죠. 이것에 대한 장점은 자, 이 지금 보시면 원래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 표현을 가능한데, 자, 제가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편미분에 대한 여러분들 그 함수 공식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자, 편미분으로 제가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자, 우리 아까 보셨던 자, 요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를 자, 편미분 함수에 지금 우리가 표시,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 펑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값 y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값과 목표값의 값만 알면요, 출력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연결 강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거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그 수식을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입력값과 출력값의 목표값만 알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연결 강도를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 우리가 이 값만 알면 연결 강도 값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 이것은 큰 장점입니다. 굳이 일일이 알지 않더라도 요 출력값만, x 값의 출력값과 y 출력값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만 있다면, 이것을 대입하면 우리가 이 다층에서의 멀티레이어에서의 연결 강도를 그 변경시키는 값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신경망의 각 연결 강도에 적용해서 소위 이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복잡한 신경망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 우리가 이 오차를 줄 수 있는 연결 강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연결 강도를 계산하는 것이 기존의 계단함수로는 편미분의 값이 항상 0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출력값과 목표값만 알면 각각의 출력의 오차를 줄 수 있는 연결 강도 값을 구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최적화된 활성함수, 소위 대표적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다층 신경망의 연결 강도 변경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은 큰 장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함수 자체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컨셉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복잡한 건 계산해 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컨셉입니다.
자, 컨셉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신경망 연결을 이제 여러 층으로 만들었어요. 자, 왜 여러 층으로 만들었냐? XOR 같은 우리가 기호주의자들이 지적했던 연결주의의 복잡한 연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자,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수의 이제 은닉층을 넣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 복잡한 다층 퍼셉트론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자, 그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것은 대표적인 건 순전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건 자, 순전파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순전, 역전 이런 표현을 쓸 때 forward, backwar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순전파는 forwar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forward예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언어학적으로 대입하면 여러분들 순행역화, 뭐 역행동화, 순행동화라는 게 우리 그 어문법에 이제 쓰이잖아요. 그런 방향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 아주 간단한 컨셉은요. 신경망이 연결된 구조에서 X를 거쳐서 Y로 전달되는 방향을 우리는 순전파라고 합니다. 자,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결강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 결국 우리가 간단히 이를 표현하면 지금 제가 제시한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출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t 값이 자, 정답이 목표 값이죠. 이 t라고 하는 타겟 값은 우리가 t로 표시를 하고 이것을 목표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목표 t 값하고요 y 값의 출력 값이에요. 요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하죠. 네, 저기 오차라고 하는 것은 예, t 값과 y 값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된 미분의 이 y 햇이 우리가 연결만 거꾸로 타고 전달되게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을 연결 강도를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옮겨 놓는 일, 이것을 이제 위의 계층에서 보내주는 이런 신호를 의미한다라는 거. 예, 편미분한 값이 여기 쭉 나오죠. 예,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면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자,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 일단 지워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S라고 하는 걸 거쳐서 만약에 X, 지금 여기 S를 거쳐서 X로 지금 들어가서 Y로 연결되는 우리가 하나의 요게 지금 다층 연결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요런 관계를 도식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연결 강도 웨이트, 자, 이 연결 강도 웨이트를 갱신하는 방법은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연결 강도, 자, 요 웨이트가 거꾸로 이 전달이 될 것이냐 라는 건데요. 자,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전달될 것이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요 Y값 출력값하고 타겟값,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실제값, 목표값이죠. 요 값하고의 차이, 요거를 구하는 요 전달된 이 오차를 우리가 그 이전 단계에 우리가 연결 강도에 전파할 수 있을까? 요런 개념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 바로 뭐냐? 자, 2단계에서는 이 과거 민스키가 그 지적했던 단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차 역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전달되는 요 오차 소위 이제 역전파의 기본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데요. 자, 신경망 연구 초창기에는 이 방법이 없었어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민스키를 대표로 한 이제 기호주의 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열렬하게 비판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역전파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요거 정지시키고요. 자, 지금 제가 새롭게 보여드린 요 그림이 우리가
순전파가 아닌 역전파를 설명하는 이런 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전파 단계에서는요, 입력의 신호가 연결 강도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함수를 통과해서 출력 노드로 이렇게 결국은 요 S는 X를 거쳐서 Y로 이렇게 증폭돼서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 전달되는 과정이죠. 근데 반대로 학습 과정은요, 연결 강도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 단계에서의 오차가 역방향으로 활성함수의 미분함수를 거친 다음에 연결 강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금 증폭돼서 입력 단계에 전달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보시는 요게 바로 오차 역전파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전파 알고리즘은요, 그 민스키가 그렇게 막 비판했던 그 시대부터 좀 한참 후에 언제냐면 대략 한 1980년대 후반, 그렇죠. 거의 90년대 초반이에요. 이때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아주 캐나다 지금 토론토 대학에 계시죠. 자, 이분이 지금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쓰고 있는 딥러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제 그 만드신 분이신데요. 뭐 이 제프리 힌튼을 포함한 이 학자들이 이때 이제 그 역전파 알고리즘 지금 보시는 요거를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제 대표적으로 다층 퍼셉트론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자,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소위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요, 연결 강도를 갱신하는 학습법을 이처럼 요와 같은 지금 그 도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도식이냐면, 자, 순전파 단계에서의 신호 증폭 방법하고요, 역전파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신호 경로, 패스를 우리가 표시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선 보이시죠? 점점점점 이것은 우리가 순전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실선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 실선, 요 진한 실선. 자, 지금 보시면 S부터 시작해서 X를 거쳐서 Y로 가는 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고 활성화를 통해서 활성화 미분을 통해서 각각 Y 출력값 1과 Y2 출력값에 보내주고 이것이 결국 목표값으로 이제 최종 도달하게 되고 이 목표값과 출력값의 차이가 우리가 오차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순전파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자, 역전파는 지금 반대로 지금 요 지금 아주 희미하게 지금 있는 요 선들이 지금 요것들 있죠. 요것이 역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노드에는 결국은 X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지금 신호가, 이 시그널이 지금 들어왔죠. S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와서 X로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시그널 1하고 시그널 2가 연결 강도를 통해서 이렇게 곱해져서 결국은 합해져서 여기 썸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자, 이 값은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그 시그마 X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신경세포는 시그마 X에서 모아진 신호가 시그널이 임계치를 넘으면 결국 출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 함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얘를 보내 마라, 뭐 요 결정이겠죠. 따지고 보면. 자, 활성화 함수를 이렇게 보내는 건데요. 자, 주의할 점은 여기 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쭉쭉쭉 이제 들어갈 텐데,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건, 자, 이 순전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자, 여기 X의 그 액티베이션 그 함수, 그러니까 소위 활성화 함수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자, 보세요. 시그널이 들어와서 시그마를 해서 활성화가 돼서 얘 살려 보내자. 쭉 보내서 지금 출력값인 Y 값으로 보내서 타겟값까지 갔는데, 자, 중요한 건 이 다음 지금 여기 요 밑에 있는 요거죠. 자, 얘는요, 순전파 과정에서는 다음 노드로 전달이 되지 않는 값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끊겨버렸죠. 요 활성화 미분을 했을 때
여기서 끊기고 이 다음으로 가는 이 지금 이 뭐죠? 이 굵은 선이 없죠. 이 굵은 선이 지금 순전파인데요. 근데 얘는 역전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역전파는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휘면선으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왜냐하면 바로 이 활성함수의 미분 요 값이죠. 요 값을 통해서 나중에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두는 요 값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자, Y1과 Y2 노드처럼 신경망 전체에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중요한 컨셉을 보이고 있는데, 얘는 순전파 단계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에서는 이 순전파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마다 이 활성화 함수의 미분을 요 값만 요 활성화 함수 요 지금 순전파에서 구할 수 없는 요 값만 우리가 구해두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순전파 동일하게 신호의 증폭과 합성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하나 바로 하나. 다만 방향이 반대죠. 순전파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역전파로 하게 되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 도식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거죠. 지금 보십시오. 자, 앞서 보셨던 그림하고 차이가 지금 느껴지시나요? 앞서 보셨던 차이가 순전파고, 지금 이건 이제 역전파만 딱 보여준 그림이죠. 자,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시그널에서 x를 거쳐서 y로 가나, y를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y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시그널까지 가는 요 경로를 계산하는 방법은 네, 증폭과 합산이라는 방법에서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자,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역전파 알고리즘이 뭐냐, 한마디로 줄이자면 예, 나를 이해하게 해달라, 이 수식 그만 제시해달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컨셉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역전파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자면, 자, 이 다층에서의 요 활성화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역전파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오차를 계산할 수 없으면 이거는 무리예요. 무리. 자, 두 번째는 활성화 함수는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편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 우리 편미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근데 미분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함수가 있었죠. 계단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이 0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런 걸로는. 자, 결국은 역전파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층, 그 전 계층으로 계속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이 여러 계층으로 쌓아도 결국은 거꾸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 쌓은 층을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요, 자, 다층으로 구성된 뭐라고 할까요? 신경망이라고 해도, 구조라고 해도, 자, 이것을 결국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요즘 이제 딥러닝 여러 층을 쓰지 않습니까? 그 딥이라는 게 이제 깊이거든요. 즉 층에 이 어떤 그 딥러닝의 학습이 가능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가장 획기적인 이 아이디어가 뭐냐? 결국은 이 역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배우셨던 결국은
다층 이 구조에서의 다층 신경망에서의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오늘 그 풀어가는 숙제로 결국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필요 충분 조건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계층 단위로 이 신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신경망의 되먹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드백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셉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